자, 얘들아, 우리 소화계 끝냈고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 기관계 4가지 다 끝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소화계에서는 뭐 했어? 음식물 먹고 그거를 잘게 분해시켜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잘게 영양소로 부셨지. 그지? 그리고 순환계에서는 뭐 했어? 온몸 돌아다니거나 폐로 가서 산소 얻어오고, 그리고 온몸에 산소가 전달해주는 폐순환, 대순환까지, 온몸 순환까지도 배웠어. 그러면 그 순환할 때 아까 소화계에서 받아왔던 영양소도 같이 전달해줬지. 그 다음에 호흡계 통해서 폐에서 산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얘기했고, 배설계를 통해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노폐물들을 버리는 작업까지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 입장에서 한번 볼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온몸의 세포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혈액이 순환되면서 뭘 받아? 영양소도 받고 산소도 받아. 그지? 그러면 그 영양소랑 산소 받은 걸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볼게, 얘들아. 영양소도 분해된 거 순환을 통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호흡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받았어. 그거를 우리는 세포호흡 과정을 거칠 거야. 우리 요 과정이 세포호흡인 건데, 그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끝났다 하고 에너지가 먼저인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필요했고 얘도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소화계 이용해서 영양소 만들었고 분해시켰고, 호흡계 이용해서 산소 만들었고, 얘네 둘을 순환계 통해서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전달해 준 거야.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에너지 만들 때 그 노폐물들도 같이 만들어진대요. 그때 생성되는 노폐물이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 세포호흡 과정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 노폐물들은 또 순환계 타고 날숨이라던가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었죠.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의 이유는 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에너지는 어디에 쓰일까? 우리 몸 크는 거, 생장, 뭐 살찌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두뇌 활동에도 쓰이고요. 또 말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생명 활동에 이 에너지를 쓰인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의 몸은, 제 조직세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세포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83페이지에 요거 세포호흡 요거 식만 조금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단원 들어가 보자. 물질의 특성 배워봅시다. 물질의 특성을 조금만 할 거고, 우리 기말고사 때 물질의 특성을 좀 길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볼게.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나가기 전에 우리 순물질이랑 혼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어렵지 않아? 순물질은 뭐냐면 다른 물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유하게 그 물질만 갖고 있는 걸 순물질이라고 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순물질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원소기호 외웠었지. 그 원소기호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예시 쓰는데 없는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쭉 해놓고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뭐 구리라던가 뭐 다이아몬드. 얘들아,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산소, 수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해. 그럼 반면에 혼합물은 뭐냐면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합쳐진 거. 그냥 단순히 같이 이렇게 2개 같이 있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지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진 게 혼합물이야. 예를 들어 볼게. 누가 있냐면 우유. 우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되어서 엉켜져서 만들어진 게 우유죠. 그 다음에 암석. 얘들아, 암석도 돌덩어리 자세히 보면 까맣고 하얗고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혼합물입니다. 순물질 아니고요. 또 흙탕물 볼까, 얘들아? 흙탕물도 뭐야? 흙이랑 물이랑 혼합된 거죠. 그래서 혼합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거.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나에 얘의 순물질 아니요 혼합물하고 예시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자. 그 밑에 나머지 칸은 안 해줄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 3번에 물질의 특성 한번 써봅시다.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다른 물질은 그런 성질 갖고 있잖아. 걔만 갖고 있는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 근데 이 물질의 특성은 어디에서만 사용되냐면 순물질에서만 사용돼.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이 같이 나타나. 따라서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자.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 나타나야 되니까 종류에 따라 달라야겠지. 동그라미 1번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써주시고요. 또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같은 물질이면 늘 물질의 특성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순물질만 물질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물질의 특성 가지고 물질의 특성으로 동그라미 2번에 써주세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이 물질의 특성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는 밀도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밀도까지만 오늘 얘기할 거고 중간고사 잘 보고 우리 이제 나머지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밀도 시작해 볼까? 85페이지. 밀도가 뭐냐면 얘들아, 부피와 질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데 부피랑 질량은 물질마다 순물질이어도 다 다를 수 있어. 봐봐, 생각해봐. 이게 순물질이야? 근데 순물질이 여러 개가 있어. 똑같은 순물질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질량 달라질 수 있잖아.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 근데 그 질량과 부피가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진 밀도라는 거는 늘 일정하대. 봐봐. 일단 식부터 써볼게. 밀도는 얘들아,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와질 거야. 요거 외우기 어려우면 얘들아, 하트 생각하세요. 하트. 왜 하트냐면 하트 반쪽인 게 밀도거든. 부피는 볼륨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V 쓸 거고요. 질량은 mass 쓸 거야. MASS 그 양. 그래서 M 요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하트다. 잘 기억 안 나면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질량과 부피는 절대 물질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는 순물질이면 다 똑같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이 A라는 물질이 질량이 1g일 때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가 측정이 됐대. 근데 질량이 2배로 늘어났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왔어. 2g이 되니까 당연히 부피도 늘어나겠지. 근데 그 부피도 2세제곱센티미터로 늘어났대. 비율이 어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였어. 1분의 1도 1이었지. 2분의 2도 1이었지. 같은 물질은 질량과 부피의 값이 커지거나 작아져도 뭐는 같다? 밀도는 같다. 늘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 따라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단위가 뭐죠? 얘들아, 과학은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어. 단위가 볼게. 질량 단위는 뭐야 얘들아? 그램을 주로 쓰지. 부피는요, 뭐 세제곱센티미터를 쓸 때도 있고 뭐 밀리리터를 쓸 때가 있겠네. 그 요 두 단위를 결합해 보면 어떻게 쓰냐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아니면 밀리리터를 써볼까? 그램 퍼 밀리리터. 요런 식으로 단위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86페이지 가서 밀도 측정 한번 해봅시다. 86페이지 가볼게. 4번 보세요 얘들아. 4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네. 자, X축이 부피야. Y축은 질량이죠. 그때 A, B, C, D, E의 밀도를 고르시래요. E의 밀도를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밀도식이 뭐였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요거 기억해주고 우리 이제 A, B, C, D, E의 밀도를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A부터 해볼게요. A의 부피는 얼마야? X축이 아까 부피였네. X축이 부피, Y축이 질량. 자, A 부피 얼마로 읽어야 돼?
A의 부피는 2네요. 그러면 A 부피 2. 단위 얼마야 지금? 2세제곱 센티미터네 여기. 2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질량은 얼마예요? 4네요. 그러면 A의 밀도는 얼마? 2. 단위는 2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고, B 밀도 구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지시키고 A, B, C, D, E 밀도 구해보세요. 자, B 볼게요. B의 부피 3, B의 질량 3. 그러면 B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자, C 갈게요. C의 부피 1, C의 질량 2. 밀도는 2g per 세제곱 센티미터. D 가봅시다. 자, D의 부피 4, D의 질량 2 해서 2분의 1, 즉 0.5g per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마지막 E 가보겠습니다. E의 부피 2, E의 질량 1. 마찬가지로 0.5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자, 요렇게 해서 A, B, C, D, E 밀도 다 구할 수 있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해 볼게. 이 중에서 같은 물질끼리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고르면 될까, 얘들아? 밀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뭐다? 물질끼리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야. 그럼 밀도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 같은 물질이라는 거. 봐봐. 얘 밀도 2. 얘 밀도 2. A와 C는 어떤 물질? 같은 물질. 또 볼게. D의 밀도 0.5, E의 밀도 0.5. D하고 E는 어떤 물질? 같은 물질. 이렇게 밀도를 통해서 부피와 질량 값만 알고 있었는데 같은 물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요거는 워크북에 없는 건데, 선생님 봐봐. 만약에 선생님 요렇게 생긴 유리컵에다가 어떤 물질을 막 넣었어. 물질을 막 넣었더니 가장 아래는 돌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이 물이 있고, 그 다음이 식용유가 있대. 그럼 너네는 요 층을 통해서 누가 밀도가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돌이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누가 밀도가 가장 작아요? 식용유가 가장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지?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면 86페이지 6번 한번 풀어보자. 86페이지에 6번. LNG라는 가스가 0.0068이야. LPG라는 가스는 밀도는 0.018. 근데 공기는 0.00125야.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0.00125였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애는 누구야? LNG야? LPG야? 그치? LPG의 밀도가 0.018로 훨씬 컸네. 그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누구였냐면 LNG라는 가스였어. LNG 얼마? 0.00068이라는 밀도를 갖고 있대. 그럼 얘들아, 방 안에 요 세 가지의 기체가 모두 있을 때 공기는 가운데에 이렇게 있을 거고 밀도가 큰 LPG 가스는 아래쪽에 있겠네? 밀도가 작은 LNG 가스는 위쪽으로 뜰 거야. 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LPG랑 LNG는 우리한테 유해한 가스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스 경보기를 다룰 때 LNG는 어디에 달아야겠어? 위에 달아야겠지. 그치? LNG 가스는 가벼워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니까. 반면에 LPG 가스는 아래쪽에 가스 경보기를 달아야 LPG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 6번에 1번, 1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우리 진짜 마지막 가보자. 87페이지 볼게요. 87페이지에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밀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면 뭐다? 같은 순물질이라면 늘 같다. 그치? 그러면 같은 물질이긴 같은 물질인데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는 어떨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들아, 고체랑 액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크게 부피나 질량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요거 고체잖아.
내가 얘한테 엄청난 압력을 줬다고 해서 부피가 크게 변하진 않아. 그지? 그리고 여기한테 엄청난 온도를 가했다고 해서도 부피가 많이 변하진 않아요. 물론 조금은 변해. 근데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 고체 액체는. 근데 기체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어떤 성질이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들이 움직임이 어때? 빨라지지?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지. 요거 기억나요? 그러면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피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겠네?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기체일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대.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 값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네. 선생님 밀도 무조건 일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체는 온도의 영향을 조금은 받는데요. 반대로 해볼게. 이제 온도 말고 딴 거 해볼게. 자, 압력이 증가했어요. 생각해봐. 고무풍선에다가 니네가 이렇게 꾹 압력을 증가해서 누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 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구나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체랑 액체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만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조금 받는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 7번에 혼합물의 밀도 가자.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만 일정하다고 했지. 그러면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면 안 돼. 그치?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비커에다가 물을 넣을 거야. 물을 넣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달걀을 넣었더니 달걀이 살짝 가라앉았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소금물을 넣었네? 얘들아, 그냥 이 물은 어떤 물이야? 이 물은 순수한 물이니까 순물질이겠네? 근데 내가 여기 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혼합물이 되겠네. 자, 혼합물이 되고 소금물을 넣으면 소금물의 밀도가 더 높아져서 계란이 쭉 하고 뜰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계란이 더 뜨겠지. 혼합물은 내가 얼만큼 혼합시켰는지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구나. 순물질만 물질의 특성인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우리 밀도랑 이제 아까 했던 세포호흡까지 끝냈는데 여기까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2번은 백지 쓰기 없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업 끝!